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혜택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런 벤처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투자 대상인 벤처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한 시선 파트너즈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어떤 분들이 이러한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받으시려면 결국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시면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벤처투자 소득공제 효과를 얘기하기에 앞서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안에서 소득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에 대해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소득금액에서 또 법과 제도로 결정되어 있는 각종 공제들을 활용하시면 이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작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세율이 결정이 돼서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또한 또 한 번 세금을 직접 또 차감해주는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 소득공제 역할을 보시면 소득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최종적으로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소득공제라는 용어보다 그냥 또 다른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용으로서 내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기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바로 이 소득공제의 역할을 해서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아까 보시면 일반 소득공제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른 소득공제는 잘해야 뭐 1, 200만 원, 많아야 1, 2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데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훨씬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일단 1년에 3천만 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이 3천만 원까지는 100%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100%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이 사이는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총 30%,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3천만 원까지는 100%에서 3천만 원, 그리고 3천에서 5천까지 2천만 원에 대해서 70%를 적용하여 1,400만 원을 적용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4,40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 4,4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종합소득금액, 아까 총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나온 종합소득금액의 최대 50%까지, 상한선은 없습니다만은 그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최저한세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 소득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냈어야 될 세금의 일정 금액까지는
투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벤처 투자 소득공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돼라는 최저 한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소득이 위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은 저 최저 한세도 이제 까지 살펴보면서 소득공제 적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 최저 한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전체 근로소득의 50%까지 한도 내에서는 다른 소득공제 금액과 다 합산해서 모두 다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최소 조건은 한번 벤처 투자가 된 금액을 최소한 그 투자한 회사에 3년 동안은 유지를 하고 3년 이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하시면은 소득공제가 취소가 돼서 향후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3년 동안 유지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벤처기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3년 후에 회수 과정으로 투자하셨다면 만약에 내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 과세표준 금액이 49.5%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절세 금액도 이 3천만 원의 49.5%인 1,485만 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수익률로 투자에 대한 수익률로 본다면 3년 가정이니까요. 3년으로 나누면 연한산으로 해서 16.5%의 수익률이 법의 제도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그 기업에 다니시는 연봉 1억 정도의 수준의 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들도 세율이 보통 26.4% 지방세 포함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26.4% 정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792만 원의 절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한산으로 하면 8.8%에 해당되는 이것도 뭐 그렇게 작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매년 가능합니다. 매년. 매년 단위로 연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 올해 투자를 했는데 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내년에 받는 게 유리하다면 한 해, 두 해까지는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하지 않고 내년, 내후년으로 연기를 해서 그때 소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매년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으로 물레방아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뱅글뱅글 도는 물레방아 투자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2025년에 올해 벤처 투자를 하셨다면 이 금액은 2028년에 상환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또 똑같은 금액을 벤처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건 2029년에 상환받고 27년에도 또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2030년 투자 상환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각 연도별로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8년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또 새로운 금액을 내는 게 아니고 2028년에는 25년에 투자했던 금액을 2028년에 상환을 받게 되고 이 상환받은 금액을 상환받아서 다시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단위로 계속 돌려서 물레방아처럼 투자가 가능한 계속 투자금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3년 단위로 투자가 가능한 물레방아처럼 가능한 수단이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앞에 설명드렸듯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 혜택은 다른 일반 소득공제나 일반적인 절세 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가 그냥 되지는 않겠죠.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 최소 3년 투자 유지 조건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3년 동안에는 가급적
이거를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게 큰 혜택이긴 한데요. 큰 혜택이긴 한데,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50%를 바로 회수를 해서 세금 절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벤처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큰 혜택을 정부에서 주는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벤처기업이 달리 벤처기업이겠습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크게 주는 거다. 그 반대급부로 투자 의 원금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투자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투자 대상을 선정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해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안전한 벤처기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이렇게 그 벤처기업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시선 파트너즈에서 제안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우량하고 기업의 안전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내는 역할을 통해서 선별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한 파트너즈에서는 첫 번째로 이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을 그 기업이 벤처 기업일 경우 그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하면 결국은 내가 줄 돈이 있는 기업, 내가 줄 돈, 예를 들어서 저랑 거래를 하는 기업이 저랑 거래가 1년에 한 1억 정도, 1억 정도 거래가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줄 돈이 있는 기업, 뭔가를 사오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하는 1억 이상을 줄 돈이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이어서 제가 거기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3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만약에 이 기업이 설사 나중에 잘못돼서 상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제가 줄 돈에서 그 3천만 원만큼 안 주면 사실은 원금 회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돈이 있는 기업,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이 벤처 기업이면 좀 더 안전하게 원금 회수 가능성 높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거래 관계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고 그 기업이 벤처 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거래 관계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을 찾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크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결국은 내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남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이어도 조금 꺼리거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보다도 더 완벽하게 안전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뭐냐? 바로 내 회사, 내 회사가 벤처 기업이고 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사실 원금 회수가 안 된다, 손실이 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100%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회사가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벤처기업 투자, 내 회사가 바로 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거를 사실은 그렇게 의구심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법으로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특수관계자의, 저를 포함해서 저랑 친분관계가 있는 인적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는 배제를 한다라는 규정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사실 이런 벤처기업 투자,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와 관련돼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크게 소득공제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인데요. 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어떤 경우냐면, 사실 벤처기업 투자, 벤처 투자의 꽃은 이 바로 양도소득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1억인 기업에 이제 막 스타트업 창업한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벤처 투자, 이게 바로 벤처 투자인데요. 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이 1억인 기업이 향후에 100억으로 성장을 해서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때 차액이 99억, 약 100억이라고 하고, 이 100억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엑시트 할 때 이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처음에 1억짜리가 100억이 돼서 이 차액을 소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한 50% 정도의 세금, 약 50%,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벤처투자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있는 기업은 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 그래서 벤처 투자를 냈는데 특수관계자인 기업은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벤처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같은 행위로 양도소득세 말고 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주는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요. 한 행위로 혜택을 두 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특수관계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행위로 두 가지 혜택에 대해서 한쪽은 명시를 해놓고 한쪽은 명시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 소득공제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 특수관계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사실 1997년에 발의가 돼서 벌써 7, 8년 된 제도이고요. 초창기에 이미 이 특수관계자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정부의 재정기획부에 이미 질의를 해서 그 재정기획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회신호를 통해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예규가 이미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벤처기업 투자는 벤처기업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 해설의 그 매뉴얼에도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어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큰 혜택을 주고 있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활용이 어떤 분들이 하시면 도움되실지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절세 수단에 목마른 우리 고소득, 고연봉 전문직 분들, 또는 대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연봉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연봉이 1억 정도, 1억 이상의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직원분들, 또는 사업소득이 높으신 개인 사업자, 자영업 대표님들도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면은 바로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영 원장님 또는 약국을 크게 운영하시는 약사 원장님들, 별도로 의료 사업 외에 MSO 법인을 보유하거나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도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활용에 이 제도를 그 MS 법인과 연결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문의 절세 수단으로서 가족법인이 필요한 부모님들, 이 가족법인을 운영하기를 필요한 부모님들에게도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연계한다면 굉장히 큰 효율을 높이고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 주택 말고요. 아파트 주택 말고 상업용 부동산 취득 계획 있으신 분도 이 연계해서 벤처투자 소득공제 활용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기 설명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총 5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 활용 세금과 관련돼서 특히나 활용이 필요하시고 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 저희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는 댓글 통해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즉시 빠르게 안내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 조합의 GP로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GP로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